70년의 삶에서 이런 기적은 처음 목격합니다. 죽음이 쏟아지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외국의 국기를 그려내걸다니, 평생 중동 역사를 연구해온 자존심 강한 학자가 폭격이 쏟아지는 도시 한복판에서 손으로 그린 태극기를 들고 오열했습니다. 강대국들이 너도 나도 제 이익만 챙겨 도망치는 와중에 9천만의 국민은 오직 대한민국만이 자신들의 진정한 친구라고 믿고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중동에 무엇을 심어왔단 말입니까? 전 세계 외교사를 새로 쓴 그 짐승 같은 진심,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대한민국 최고라는 한마디 댓글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윌리엄 깁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저의 수치스러운 과거, 즉 고통스러운 진실을 여러분께 솔직하고 모두 고백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동의 심장부라 불리는 테헤란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립대학에서 3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피로 얼룩진 전쟁사와 외교사를 가르치고 연구해온 뼛속까지 냉정하고 자존심 강한 역사학자입니다. 평생 수천 권의 오래된 역사서를 읽고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봐온 저는 국가 간의 관계란 오직 냉혹하고 잔혹한 이익 계산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피를 나눈 영원한 우정이나 무조건적인 우정 같은 것은 삼류 소설에나 등장하는 허튼 소리에 불과하며, 거대한 돈과 군사력을 쥔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운 뒤 남는 것이 있을 때만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요. 그 추호도 흔들림 없는 오만하고 오만한 신념이야말로 제가 70년의 인생에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완벽하고 썩어빠진 저만의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차갑게 굳어있던 저의 오만한 세계관이 그 이름 모를 아시아의 동쪽 끝 나라, 대한민국이 남긴 고귀하고 짐승 같은 진심 앞에서 마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듯 무참히 부서지고 뼛속까지 무너져 내린 그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등골 오싹한 기적의 순간을 지금부터 여러분 앞에서 낱낱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모든 끔찍한 절망과 위대한 기적의 서막은 이슬람의 가장 신성한 금식월인 라마단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던 어느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수백만 명의 독실한 시민들이 각자의 따뜻한 가정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발걸음으로 향하고 있던 그 아침, 테헤란 시내는 여느 때처럼 붉은 새벽빛이 아직 남아있는 깊은 정적과 평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학 연구실의 낡은 창가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막 타온 따뜻하고 향긋한 홍차를 아주 여유롭게 한 모금 맛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평생 피땀을 쏟아 집필 중인 고대 역사서의 원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투명한 창문 밖으로는 테헤란 북부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눈부신 첫 햇살을 받으며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제가 보아왔던 지루할 만큼 평범하고 아름다운 일상과 1%도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엄청나게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제가 서 있던 5층짜리 대학 건물 전체가 마치 거대한 지진이라도 덮친 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쾅! 튼튼했던 연구실의 큰 창문 유리가 수만 개의 파편이 되어 제 머리 위로 비처럼 무참히 쏟아졌고, 저는 본능적으로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안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폐가 찢어질 듯한 공포 속에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악마 같은 거대한 폭발이 끊임없이 도시의 심장부를 강타하며 연이어 장렬했습니다. 두둥, 두둥, 두둥. 대지가 비명을 지르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한 지옥의 폭음은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바닥을 지탱하고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깨진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그 끔찍한 광경에 숨이 헥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던 테헤란의 아침 하늘이 순식간에 사람의 피를 뿌린 듯 끔찍한 오렌지색 불꽃으로 무참히 물들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시 북부, 국가의 최고 기밀인 핵시설과 거대한 군사기지들이 밀집해 있던 바로 그곳에서 수백 미터 높이의 거대하고 검푸른 악마의 연기 기둥이 태양을 집어삼킬 듯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솟아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나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간이 저지른 모든 잔혹한 전쟁의 피로 물든 역사를 연구해온 노학자로서 저는 이 지옥 같은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뼛속까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 피하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왔던 미국과 서방 세계의 무자비하고 파괴적인 연합공습이 마침내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은 스텔스 폭격기들이 쏘아대는 수백 발의 정밀 유도 미사일은 자비라는 말을 모르는 사신처럼 테헤란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찢어발겼습니다. 9천만 명의 생명을 지탱하던 테헤란, 전체 전력망의 60%가 단 1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파괴되어 도시는 완전한 암흑에 잠겼습니다. 수천 개의 통신망이 불타 끊어지고 세계와의 모든 연결이 단절되었습니다. 도로 아래 거대한 수도관들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곳곳에서 화산처럼 터져나와 흙탕물이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서 팔다리를 잃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수만 명의 부상자들이 피 끓는 비명을 지르며 텅 빈 병원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완전히 질려 이성을 잃은 수백만 명의 선량한 시민들이 울부짖으며 불길에 휩싸인 도시로 미친 듯이 뛰쳐나왔습니다. 3천년의 위대한 역사를 자랑하는 페르시아의 찬란한 수도가 단 몇 시간 만에 쥐 한 마리 살아남기도 어려운 끔찍한 전쟁의 한복판, 그 피비린내 나는 생지옥으로 무참히 내던져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를 정말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한 가장 비참하고 분노할 만한 비극은 폭격의 불길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나서 불과 8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그 끔찍한 와중에 실로 뻔뻔하고 비열하게 일어났습니다. 불타오르는 테헤란의 중심 도로를 시커먼 연기가 뒤덮은 최고급 외교관 차량 수십 대가 붉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뱀처럼 길게 늘어서 황급히 도시를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들의 번호판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국가, 중국 대사관의 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반대편 도로에서는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산더미 같은 짐을 거대한 트럭에 미친 듯이 싣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아 쥐새끼처럼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란의 영원한 맹방이며 무적의 우방이라고 세계를 향해 큰소리치던 그 오만하고 거대한 나라들, 우리가 미국과 대립할 때마다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했던 그 훌륭한 강대국들이 우리 국민들 머리 위로 뜨거운 포탄의 연기가 아직 꺼지지 않은 그 피가 마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돕겠다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 없이 제일 먼저 짐을 싸서 비겁하게 도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도로 한 구석에서 머리에 흰 붕대를 감고 그 수치스러운 자들의 행렬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한 노인은 피가 흐르는 턱을 떨며 힘없이 마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저놈들이 형제인 척 우리에게 아첨했던 건 우리 땅 아래 묻혀있는 시커먼 석유 때문이었어. 쓸모 없어지면 달아빠진 신발처럼 버려지는 건가? 그 후 노인의 쉰 목소리에는 누구를 향한 뜨거운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강대국들의 거짓말에 여러 번 속아 차갑게 쌓여버린 완전한 체념이자 더 이상 이런 배신에는 놀라지도 않는다는 뼛속까지 시린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저 또한 깨진 연구실 창문을 굳게 움켜쥐고 피눈물을 삼키며 그 비열한 도망자들의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연구는 역시 한치의 틀림도 없었습니다. 국가는 결코 눈물겨운 우정이나 의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빼앗을 이익이 있을 때만 가식적인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그 잔혹한 진실. 총을 가진 강대국은 그저 다른 나라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에 불과하다는 그 끔찍한 신념, 불타오르는 조국의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무참히 증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라곤 한 점도 남아있지 않던 그 끔찍한 절망의 지옥 속에서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의 70년 인생의 모든 오만한 가치관을 근본부터 산산이 부수고 찢어발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 마치 마법처럼 제 눈앞에서 서서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의 무자비한 폭격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며 멈춰있던 그 짧은 정적의 시간, 붉은 불길이 지나간 잿더미만 남은 이 무참한 도시, 위로 방공호에 숨어있던 시민들이 마치 유령처럼 하나둘 조용히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고 옷은 폭격의 먼지를 뒤집어쓰고 너덜너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의 텅 빈 두 손에는 조국을 버리고 도망친 강대국을 향해 던질 돌멩이나 분노의 화염병 따위는 하나도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가 구겨서
접은 정체불명의 얇은 종이 조각이 마치 생명의 끈처럼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깨진 창문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이 들고 있는 종이 조각의 정체를 확인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종이 위에 그려진 낯익고 고귀한 그림을 선명하게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문자 그대로 멈춰버렸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엄청난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저는 주먹으로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9천만 명의 이란 국민이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지옥의 도시 한복판에서 떨리는 두 손으로 들고 있는 그 그림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그 낯선 아시아 국가의 상징, 중앙에 태극 문양이 그려진 그 위대한 태극기였습니다.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형제라고 불렀던 러시아나 중국의 깃발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TV도 볼 수 없고 마실 물조차 없어 흙탕물을 들이켜는 생지옥의 한복판에서 수만 명의 아랍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볼펜이나 연필을 주워들어 자신들의 유일한 구세주이자 진정한 친구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태극기를 그려 도시로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수만 장의 거칠게 그려진 태극기 물결을 내려다본 순간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제 머릿속 깊숙이 굳게 봉인되어 있던 50년 전에 낡고 잊힌 기억의 단편이 마치 밀물처럼 한꺼번에 제 영혼을 덮쳐왔습니다. 시계는 반세기 전 1977년에 타는 듯한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제가 20대의 뜨거운 열정을 품고 테헤란 대학 역사학과 대학원에 갓 입학했을 무렵으로 24살의 젊은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고 가슴 설레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테헤란의 기후는 인간이 견디기 힘들 만큼 이상하게 뜨겁고 가혹했습니다. 당시 이란은 지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자본 삼아 서양 기술을 수입하여 매우 급속하고 공격적인 근대화와 개발을 미친 듯이 추진하고 있던 가장 화려한 황금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 냄새를 맡은 수십만 명의 외국 대기업 임원들이나 서양 노동자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사막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그런 탐욕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 더운 어느 날 저는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테헤란 북부의 가장 화려하고 새로운 시가지에서 열리는 성대한 세도로 개통식에 보조원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란과 아시아의 낯선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호관계를 맺은 것을 기념하여 새로 개통된 그 거대한 왕복 차선, 도로의 새로운 공식 명칭을 웅장하게 명명하는 매우 의미 깊은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화려한 행사장에는 값비싼 포마드로 머리를 고정하고 수십만 원짜리 고급 실크 수트로 멋을 낸 미국의 오만한 고위 관리들이나 배 나온 유럽의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거들먹거리고 있을 것이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강대국들이란 늘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이름을 과시하기 위해 그런 허세 부리는 위선적인 자리에 반드시 얼굴을 내미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들뜬 마음으로 그 화려한 행사장으로 도착하여 붉은 카펫 위에 발을 디딘 순간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도 기묘하고 충격적인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화려한 넥타이를 맨 서양 외교관들은 돋보기로 찾아봐도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난 정치인들도 샴페인 잔도 그림자도 형체도 없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단상에 가장 상석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실로 기묘하고 안쓰러운 모습의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땀으로 누렇게 변색된 낡은 안전모를 깊이 눌러쓰고 온몸에는 흙먼지와 검은 시멘트 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악취를 풍기는 낡은 푸른 작업복 차림에 수백 명의 비쩍 마른 사내들. 섭씨 50도를 좋게 넘고 60도에 육박하는 그 살인적이고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얼굴은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렸고 두 손은 거친 철근이나 삽을 계속 쥐고 있었던 탓에 짐승의 발바닥처럼 두껍고 아픈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자결하는 사막으로 목숨 걸고 날아온 대한민국의 건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의 눈물겨운 피땀으로 얼룩진 그 고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깎고 포장한 그 찬란한 도로의 이름은 바로 서울거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맨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옮기고 스스로의 피땀으로 설치한 거대한 화강암 표지판에는 유려한 페르시아 문자와 낯선 한글 문자로 서울거리라는 그 위대한 세 글자의 이름이 선명하고 깊게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돈을 대고 이익에 기대어 이름만 붙였던 강대국들의 비열한 도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거대한 표지판을 어깨로 메고 끝없이 이어진 아스팔트 길을 평평하게 고르고 롤러로 다지는 것. 그 모든 것이 뼛속까지 시린 빈곤과 필사적으로 몸부림친 그들의 거친 굳은 살 박인 두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피눈물로 이뤄낸 기적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지도 교수님의 떨리는 입술을 통해 처음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이란 사막에는 대한민국의 건설 노동자가 무려 2만 명이나 짐승처럼 몰려와 있었다는 뼛속까지 시린 사실을요. 우리나라, 우리 조국의 굶주린 아이들을 어떻게든 먹여 살리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그 끔찍하리만큼 필사적인 일념만으로 그들은 지옥의 불길 같은 60도의 사막 태양 아래에서 쓰러지고 피를 토하면서도 휴일도 없이 하루 10시간, 12시간씩 묵묵히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며 그저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전이 끝나고 귀빈들이 뿔뿔이 흩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장 한 구석에서 우연히도 가슴이 찢어질 듯한 광경 하나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20살을 갓 넘겼을까?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마르고 얼굴이 새까맣게 탄 젊은 대한민국의 청년이 그 거대한 서울거리 표지판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피땀으로 파낸 그 차가운 돌에 새겨진 페르시아어, 글자에 홈을 피가 엉겨붙고 굳은 살이 박인 서툰 손가락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애틋하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제 아기의 볼을 쓰다듬듯이 그 모습이 잊을 수 없는 낙인처럼 제 가슴에 박혀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대한민국의 청년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서툰 페르시아어로 작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이 기묘한 페르시아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건가요? 제 기척에 놀란 청년은 휙 하고 일어서서 저를 돌아보더니 그 새까맣게 탄 얼굴에 흰 이를 드러내며 실로 꾸밈 없는 이 지옥 같은 사막과는 어울리지 않는 한 점의 흐림도 없는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이 이런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하게도요. 멀리 떨어진 이 낯선 나라, 사막 한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서울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당당히 새겨져 있다는 단지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 기뻐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청년의 서툴고 바보스러울 만큼 순수한 대답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거대한 망치로 부서진 듯 미친 듯이 흔들리고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청년의 손을 지그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은 모두 검게 변했고 손바닥은 찢어져 붉은 피가 흐르는 짐승 같은 굳은 살 투성이에 그 아프도록 숭고한 두 손. 그것은 우리 중동의 피라고도 할 수 있는 석유를 싼 값에 빼앗아갔던 서양 강대국 외교관들의 탐욕스럽고 매끄러운 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총을 겨누고 우리 땅을 짓밟고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군화발로 쳐들어왔던 오만한 침략자인 미군의 더러운 손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비열하게 빼앗고 훔치러 온 강도의 손이 아니라 우리 이란의 메마른 불모의 땅에 인류가 흘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고귀한 땀을 쏟아 기적의 길을 개척하고 무언가를 위대하게 창조하려 했던 창조주의 고귀하고 눈물겨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보잘것없는 학자로서의 자존심에 눈이 멀어 그 훌륭하고 위대한 청년의 이름을 끝내 묻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무정하게도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반세기라는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끔찍한 혁명이 몰아닥쳤습니다. 하늘에서 폭탄이 쏟아지는 비참한 전쟁이 몇 번이나 우리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가혹한 시간이 우리 땅을 휩쓸고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단 하나, 그 한국인들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서울거리라는 그 위대한 표지판과 세 글자의 이름만은 한 번도 폭파되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뀌는 일 없이 그 자리에 태연히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란인들이 결코 그 위대한 이름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스팔트를 깐 평범한 이름 따위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50년 전 땀으로 얼룩진 낡은 작업복을 입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젊은이들이 우리 이란 사막 한가운데에 가장 뜨겁고 순수한 눈물로 깊이 심어놓은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우정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0년의 긴 침묵을 깨고 바로 그 영원한 약속이 잿더미가 된 도시 속에서 거대하게 되살아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곳곳에 시체가 널브러져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도시에서 우리 이란의 불쌍한 시민들이 총 대신 짧아진 연필을 굳게 움켜쥐고 그들의 가슴 속에 70년 동안 묻혀있던 영원한 구세주의 이름, 대한민국을 외치며 종이 위에 미친 듯이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와 먼지로 얼룩진 시민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린 그 수만 장의 거친 태극기 물결을 떨면서 바라보고 있던 저는 제 머릿속을 도저히 떠나지 않고 미친 듯이 맴도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왜? 도대체 왜 9천만 명의 이란 국민은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하필이면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부른 것일까? 저는 35년 동안 중동의 가혹한 외교를 뼛속까지 깊이 연구해온 노학자입니다. 저는 그 오만한 미국인들이 우리 중동에서 도대체 어떤 달콤한 이권을 훔치고 짓밟아 왔는지 그 더러운 속내를 뼛속까지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형제라고 떠들던 러시아가 중동에서 무엇을 음흉하게 흥정하고 빨아먹어 왔는지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강대국들이 이 사막의 땅에 시커먼 군함과 군대를 보낼 때 그 탐욕스러운 손에 도대체 무엇이 쥐어져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 땅 아래에 있는 시커먼 석유였습니다. 우리를 발 아래 두려는 더러운 패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감시하는 거대한 군사기지였습니다. 중동 땅의 눈물의 역사는 곧 피비린내 나는 비열하고 잔혹한 수탈의 역사 그 자체였으며 저는 평생 그 치욕의 기록을 노예처럼 연구해온 지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직 대한민국만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처음에 그 믿기 힘든 등골 오싹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을 때 솔직히 제 썩어 빠진 머리로는 1%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코웃음 쳤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이웃 아랍에미리트 사막에 평화유지 특수부대를 파견했다는 믿기지 않는 뉴스였습니다. 부대 이름은 위대한 유대를 의미하는 우정부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책상에서 처음 접하는 순간 실로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또 하나의 탐욕스러운 강대국들의 쇼라고 속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시아의 졸부가 된 한국인들도 돈맛을 보니 군사력을 오만하게 휘두르며 우리 중동의 석유 이권을 빼앗고 발판을 구축하려는 실로 뻔한 제국주의적인 꼼수겠지라고 오만하게 단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70년 동안 숨 막힐 듯 연구해온 모든 강대국들의 더러운 행동 패턴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우정부대가 아랍에미리트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에서 보여준 짐승 같은 행동과 기적은 저의 얕고 더러운 예상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산산조각내며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들은 총으로 남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럽게 남의 자원을 미친 듯이 캐내어 자신들의 배를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처럼 의리의리하고 튼튼한 요새나 군사기지를 짓고 원주민을 짓밟지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정부대가 사막에서 묵묵히 한 일은 믿을 수 없게도 아랍에미리트의 아직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 특수부대원들과 그저 몸을 부대끼며 함께 피땀을 폭포수처럼 흘리며 목숨 걸고 훈련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50도의 가혹한 모래 폭풍 속에서 낯선 그들은 아랍인들과 완벽하게 어깨를 나란히 뒹굴고 똑같이 힘든 훈련을 받으며 흙먼지 섞인 똑같은 밥을 먹고 피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진심을 담아 땀을 흘리고 나서 불과 몇 년 후 자존심 강하고 의심 많은 것으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군 장교들과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슴 뭉클한 찬사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정부대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오만한 교관 따위가 결코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위대한 영원한 진정한 형제다. 저는 그 미친 듯한 말을 처음 논문에서 접했을 때 아랍인 특유의 과장되고 위선적인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실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은 아랍에미리트군의 최고위 장군이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인 자리에서 잴 수 있는 역겨운 미사여구나 거칠의 발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뼛속에서 솟아나는 완벽하고 소름 돋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바논의 기적 같은 이야기. 대한민국은 유엔 평화유지군의 숭고한 일환으로 분쟁과 사륙의 땅 레바논에 빛부대라는 찬란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 파견 뉴스 또한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선진국 행세를 하며 외교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얕고 정치적인 행동이겠거니 실로 건방지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빛부대가 잿더미가 된 레바논 땅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벌인 눈물겨운 활동들이
하나둘 미디어를 통해 밝혀지고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역사적 지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쓰레기 같은 것이었는지 뼛속 깊이 통감하며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빗부대 대한민국의 병사들은 총을 들고 순찰하는 대신 거대한 덤프트럭을 직접 개조해서 달렸습니다. 산맥을 넘어 레바논의 가장 가난하고 버려진 오지 마을을 미친 듯이 직접 찾아다니며 폭격으로 썩어버린 이를 안고 우는 주민들의 안쓰러운 이를 밤샘하여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능한 군의관들이 10만 명이 넘는 레바논에 죽어가는 환자들을 피눈물을 흘리며 구하고 치료했으며 지뢰를 밟아 발을 잃은 어린아이들의 끔찍한 수술을 맨손으로 도왔습니다. 무너져버린 비포장 오지 마을 길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스팔트로 훌륭하게 포장했고 폭격으로 무너진 학교나 민가의 벽을 스스로 시멘트를 바르며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공포에 웃음을 잃은 불쌍한 레바논 아이들을 기지에 모아 흰 도복을 입히고 기합을 넣어 대한민국의 고귀한 무술인 태권도를 가르치며 아이들의 눈동자에 다시금 희망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매일 눈앞에서 목격한 레바논 주민들이 그 낯선 대한민국의 군인들과 병사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붙여준 고귀한 별명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 저는 그 별명을 처음 들었을 때 심장을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얻어맞은 듯 등골이 오싹해져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중동의 역사에 있어서 거대한 외국 군대란 그저 약탈과 살육을 일삼는 끔찍한 공포의 대상입니다. 우리 목숨을 빼앗아가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쏟아진 폭탄과 피가 바로 그것을 잔혹하게 증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총칼 대신 생명을 구하는 차가운 메스를 들었습니다. 고압적인 명령을 내리는 대신 망치와 공구를 들고 우리를 위해 시멘트를 개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빼앗고 짓밟는 대신 쓰러진 우리를 보듬고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불타오르는 테헤란의 깨진 창문 틈으로 태극기 물결이 쏟아져 나오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중동 땅에 무언가를 비열하게 훔치러 온 나라가 결코 아니었구나. 그들은 인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무언가를 우리 땅에 남기러 온 유일한 나라였구나.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위대한 무언가란 시커먼 석유도 거대한 군사기지도 얕은 외교적 이권 따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수십 년에 걸쳐 그들이 피땀을 흘려 조용히 묵묵히 사막 위에 쌓아 올린 강철보다 단단한 위대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이란 시민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태극기를 굳게 움켜쥐고 외친 이유는 바로 그 눈물이 날 만큼 눈부신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달콤한 이익이 사라진 순간 우리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짐을 싸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익이 하나도 없는 순간에도 우리 곁에 묵묵히 남아 불쌍한 아이들을 피눈물로 치료하고 무너진 마을을 고치며 우리와 함께 뜨거운 땀을 비처럼 흘려주었습니다. 그들의 그 짐승 같은 진심과 기적의 기억이 우리 중동 사람들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화석처럼 겹겹이 쌓여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과 폭탄은 도시의 건물들을 파괴하고 많은 것을 무참히 부서뜨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진심을 담아 땀 흘려 쌓아 올린 그 고귀한 신뢰의 성벽만은 세계의 어떤 끔찍한 전쟁의 포화도 결코 부술 수 없다는 위대한 진실을 자존심 강했던 노학자인 저는 폭격으로 불타는 테헤란의 아침 하늘 아래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뼛속까지 이해하며 오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폭격으로 새까맣게 불타버린 테헤란의 잿빛 하늘 아래에서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믿을 수 없는 실로 기묘하고 눈물겨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미군의 무자비한 폭격기가 낮게 날아다니며 폭탄을 투하하고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했던 도시 곳곳에서 붉은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도시는 폭격으로 붕괴된 건물 잔해와 깨진 콘크리트 덩어리로 가득 차 무참한 지옥의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시의 심장인 전기는 들어왔다, 끊겼다, 미친 듯이 반복했고 세계와 연결되는 유일한 끈인 통신망은 무참히 끊어져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끔찍한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생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방공호 깊숙한 지하실에 숨어있던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에 굳게 쥔 낡은 스마트폰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끊기면 그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아주 미약한 전파라도 한 줄 뜨는 순간이 오면 미친 듯이 화면을 새로 고침하며 바깥 세상과 연결되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질 듯 가는 인터넷망을 타고 9천만 명의 이란 국민의 가슴에 거대한 불을 지핀 매우 충격적인 두 개의 동영상이 미친 듯한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의 배경은 흙먼지가 날리는 무참한 레바논의 어느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동영상 속에는 가슴에 찬란한 태극 문양을 새긴 대한민국의 군인이 폭격으로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레바논의 어린아이를 자신의 품에 소중히 안고 조심스럽게 상처를 꿰매어 치료해주는 고귀한 장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랍의 어린아이는 슬프게 울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젊은 군인은 서툴게 아라비아어 발음이었지만 매우 다정한 목소리로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고 몇 번이나 속삭이며 아이의 곱슬머리를 눈물로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뒤편에는 십자가가 그려진 커다란 앰뷸런스 버스 앞에 수십 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던 가난한 마을 주민들이 희망에 찬 얼굴로 긴 줄을 서고 있는 눈물겨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땀으로 얼룩진 전투복 차림에 대한민국의 병사들이 망치와 흑손을 들고 무너진 아랍인들의 흙벽을 튼튼하게 다시 세우고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마지막에는 총성줄생의 웃음을 잃었던 맑은 눈빛의 아랍 아이들이 흰 도복을 입고 대한민국의 병사들과 함께 태권도 기합을 넣으며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활짝 터뜨리는 기적 같은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눈부신 동영상의 마지막 자막에는 매우 묵직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 대한민국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이란 전역의 스마트폰을 뜨겁게 달구며 퍼져나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사람들의 가슴을 도려내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또 하나의 잔혹한 동영상이 나란히 게시되고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제 낮 테헤란의 중심 도로를 비열하게 가로질러 도망치던 중국 대사관의 검은 방탄 차량 행렬과 산더미 같은 짐을 트럭에 싣고 도주하던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의 무참한 도주 장면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형제 강대국이라고 말하며 우리 이란의 석유를 싼 값에 빨아먹고 온갖 달콤한 이권을 가로채며 거들먹거렸던 그 훌륭한 두 강대국.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 머리 위로 미국의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고 아이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 비참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는 돕겠다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 없이 제일 먼저 짐을 싸서 쥐새끼처럼 비겁하게 도망친 그 역겨운 뒷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개의 동영상이 나란히 스마트폰 화면에 재생되었을 때 우리 이란인들에게는 어떤 거창한 설명이나 복잡한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잃은 듯 그 두 개의 동영상을 번갈아 바라보며 그저 필사적으로 눈물을 흘릴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히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방공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침묵과 억눌린 분노의 밑바닥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매우 거대하고 숭고한 기적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사람들이 하나둘 주머니에서 낡은 볼펜과 종이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적을 시작한 것은 테헤란 대학에 피 끓는 젊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폭격으로 창문 유리가 모두 깨져나간 캠퍼스 한 구석에 수십 명의 학생이 무릎을 꿇고 원을 그리듯 모여 앉아 먼지투성이의 얇은 종이 위에 무언가를 꾹꾹 눌러 미친 듯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강과 파랑 잉크가 나오는 펜조차 구할 수 없어 그들은 검은 볼펜으로 커다란 원을 그리고 그 안을 짧은 연필로 검게 칠하며 억지로 태극 문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려낸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실로 조악하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원은 지독히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그림의 정확성 따위는 1%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총칼을 들고 이익만 긁어모아 떠나는 강대국들의 더러운 깃발이 아니라 오직 진심과 사랑으로 아랍 아이들을 보듬어안은 유일한 구세주의 이름, 대한민국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외침과 의미만이 어떤 완벽한 그림보다도 빼곡하게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대학생들이 비뚤어진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거리로 걸어나가는 장면 또한 또 다른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게시되자 이번에는 폭격으로 시장을 잃은 가난한 시장 상인들이 그 고귀한 행렬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타버린 가게 아래에서 구겨진 누런 포장지를 주워들어 굵은 매직으로 크게 태극 문양을 그렸습니다. 부상자로 가득 찬 병원의 피비린내, 나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에 쥐어져 있던 흰 처방전, 뒷면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칠하며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무너져 내린 골목길에서는 머리와 팔에 흰 붕대를 감은
늙은 병자가 떨리는 손을 억누르지 못하고 선이 삐져나가 엉망으로 그리면서도 어떻게든 태극기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슬프게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태극기를 그리라고 강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거대한 정치 조직이나 세력이 뒤에서 조종하고 개입한 폭동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전쟁의 지옥 속에서 철저히 버려진 9천만 명의 불쌍한 시민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고 스스로 볼펜을 움켜쥐고 살려달라고 외친 가장 통렬하고 순수한 기적의 물결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작은 캠퍼스 한 구석에서 시작된 그 위대한 태극기의 물결은 들불처럼 번져 남부의 거대 도시 이스파한으로도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예술의 도시 시라즈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북부의 타브리즈에서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그린 종이 조각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무너진 도시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전역의 수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손으로 직접 그려진 그 서툰 태극기가 하나둘 깨진 창문에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붙여지기 시작했고, 그 깃발을 머리에 이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의 행렬은 도저히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불어났습니다. 저는 깨진 연구실 창가에 넋을 놓고 기대어 그 엄청난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35년 동안 썩어빠진 역사서에 파묻혀 살아온 노학자로서의 차가운 이성과 그저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뜨거운 감정이 동시에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며 억누르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70년 동안 숨 막힐 듯 연구해온 수천 년의 중동 외교사에서 단언컨대 이런 바보 같은 광경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로 수백 발의 미사일과 폭탄이 쏟아지는 비참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겁에 질린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자발적으로 지구 반대편의 낯선 외국 국기를 손으로 그려 도시로 쏟아져 나와 열광한 사례는 인류 역사상 어디에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분노의 시위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고귀한 기억의 소환이었습니다. 실로 5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란인들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씨앗처럼 조용히 묻혀 소중히 간직되어 온 땀의 기억. 자결하는 사막에서 자신들을 위해 묵묵히 굳은 살 박인 손으로 길을 닦아주었던 한국인들에 대한 그 뜨거운 기억이 전쟁이라는 가장 비참하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 마치 휴화산처럼 폭발하며 일제히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만 장의 피 묻은 태극기들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단 하나의 고귀한 목적지를 향해 일방적으로 꿈틀거리듯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도저히 이 좁고 안전한 연구실 한 구석에 비겁하게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제 조국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폭격의 연기와 잔해가 아직 남아있는 위험천만한 도시 위로 손에 태극기를 굳게 쥔 시민들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나둘 개미떼처럼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엄한 광경을 연구실 창문에서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다가 이윽고 천천히 묵직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72세의 늙고 병든 몸이었습니다. 두 무릎의 연골은 다 닳아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의사에게는 심장에 무리가 가니 절대로 오래 걷거나 흥분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잡벌 되는 젊은이들이 조국을 구하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저 피투성이 도시로 뛰쳐나가고 있는데 이름뿐인 이 나라의 지식인인 노인이 공포에 떨며 방에 쥐새끼처럼 숨어 벌벌 떨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며칠 전 제 사랑하는 어린 손녀딸이 연구실에 놀러 왔을 때 책상 한 구석에 놓아두고 간 하얀 스케치북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성물이라도 다루듯이 그 하얀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정성껏 펼쳤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뒤져 빨간색과 파란색 매직을 찾아 손에 굳게 쥐었습니다. 제 여윈 손이 마치 떨리는 나뭇잎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쇠약해진 탓일까? 아니면 제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붕괴되며 밀려오는 감동 때문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종이 한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린 태극기 또한 다른 시민들의 것과 마찬가지로 실로 조악하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원은 늙은 손의 떨림 때문에 지렁이처럼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로 35년 동안 수백 권의 오만한 역사서를 쓰고 강대국들을 찬양해왔던 이 더러운 손. 저는 이 수치스러운 늙은 손으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직접 그리는 것이 제 인생에서 도대체 어떤 끔찍하고도 고귀한 속죄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 누구보다 뼛속 깊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굳게 품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서자 거친 바람에 섞인 지독한 화약 연기 냄새가 코를 찌르고 폐를 자극했습니다. 멀리 도시 외곽에서는 여전히 이따금 미군의 폭발음이 쿵쿵하고 죽음의 교향곡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시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그 끔찍한 폭탄 소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커질수록 더욱 수만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서 봄눈 녹듯 쏟아져 나와 큰 길로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의 수만 장의 태극기들이 바람에 미친 듯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학생들이 쓰다 남은 수학 노트에서 찢어낸 얇은 종이였습니다. 또 어떤 것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구겨진 포장지였습니다. 아까 제가 보았던 피투성이 붕대를 감은 팔에 직접 빨간색과 파란색 매직으로 태극기를 굳건히 지켜들고 절규하는 젊은 청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후 4시경 땅을 뒤흔들 듯한 굉음과 함께 이란의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한 권력인 혁명수비대 ERGC의 검은 장갑차와 차량들이 거리 저편에 나타나 도로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고 기관총을 겨눈살기 등등한 대원들이 차량에서 뛰쳐내려 일사불란한 대열을 이루고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등골 오싹한 금속성의 확성기, 소리가 군중의 머리 위로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즉시 해산하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명백한 국가 반역이자 불법 집회다. 10초 이내에 해산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총알이 날아올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사람들은 일순간 얼어붙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이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찢을 듯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도 뒤돌아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깨고 군중의 선두에 있던 누군가가 자신이 그린 구겨진 태극기를 총구절 향해 미친 듯이 더욱 높이, 더욱 크게 치켜들고 절규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옆에 있던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자신들의 종이 태극기를 머리 위에 들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탕탕, 혁명수비대의 중기관총에서 강력한 최루탄 수십 발이 무자비하게 날아와 군중 한가운데서 장렬했습니다. 독가스 같은 흰 연기가 피어올라 사람들의 폐를 찌르고 눈물을 짜냈습니다. 시민들은 기침을 하고 피 섞인 기침을 하며 콧물을 흘리면서도 결코 태극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그 자리를 필사적으로 지켜냈습니다. 탕탕, 이번에는 살을 찢는 고무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최전열에 있던 몇몇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옆을 걷고 있던 얼굴에 숯을 바른 젊은 청년이 제 팔을 황급히 잡았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피를 흘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위험합니다. 제발 빨리 뒤로 피하세요. 저는 그 숨가쁜 젊은 청년의 두 손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얼룩진 거칠고 여윈 그 젊은 손.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50년 전 테헤란의 태양이 자결하던 서울 거리 개통식에서 보았던 바로 그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의 손이었습니다. 지독히 가난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사막으로 날아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굳은 살이 박이고 피딱지가 앉았던 그 눈부시도록 위대했던 대한민국의 청년의 손은 무언가를 비열하게 훔치고 빼앗으러 온 강도 같은 강대국들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불모의 사막 땅에 피땀을 쏟아 무언가를 찬란하게 창조하려 했던 진정한 창조자이자 구원자였습니다. 그들이 50년 전에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해 흘린 그 고귀한 피땀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 고무탄 몇 발을 두려워하여 뒷골목으로 도망치는 것은 평생 안락하게 살아온 학자로서 너무나도 짐승 이하의 치욕이었습니다. 저는 제 팔을 잡아 끄는 젊은 청년에게 조용히 다가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스케치북 종이를 천천히 꺼내 펼쳤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서툴게 직접 그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기였습니다. 저는 그 얇은 종이를 두 손으로 굳게 움켜쥐고 제 인생 최대의 힘을 실어 하늘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굳건히 치켜들었습니다. 무릎이 떨리고 팔이 떨리는 나뭇잎처럼 가늘게 흔들렸지만 저는 결코 태극기를 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위가 일순간 물을 끼얹은 듯 기묘하게 고요해졌습니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그 비참한 전장 한가운데에서 72세의 늙고 뼈만 남은 학자가 두 눈에 피눈물을 흘리며 손으로 그린 조악한 태극기를 굳게 움켜쥐고 마치 거대한 산처럼 굳건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혁명 수비대를 향해
그리고 저 비열한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을 향해 제 목이 찢어져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짐승 같은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 더러운 정복자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이란 국민은 우리를 위해 함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줄 진정한 친구, 대한민국을 원한다. 군중 속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피를 흘리면서 그 경이로운 광경을 세계를 향해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메라 따위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서서 태극기를 흔드는 젊은이들의 그 뜨거운 눈빛과 최루탄의 지독한 연기 속에서도 결코 태극기를 놓지 않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9천만이란 국민의 통렬한 절규만을 온몸으로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그 고귀한 순간 35년 동안 제 인생을 지배하고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의 썩어빠진 세계관념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나 무너져 내리는 끔찍하고도 위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역사서는 국가가 그저 차가운 이익에 의해서만 잔혹하게 움직인다고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옥의 도시에서 피를 흘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나 달러 지폐 한 장도 없이 그저 자신들을 진심으로 보듬어 안아주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이름만을 미친 듯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굶주린 배를 물로 채워가면서 이 사막의 모래에 피눈물로 길을 닦아주었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배님들의 그 짐승 같은 발자취 하나하나가 모여 마침내 9천만이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전 세계의 외교를 근본부터 뒤엎는 가장 위대하고 거대한 기적의 태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태풍은 이제 우리 이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가장 신성한 약속의 장소, 바로 그 서울 거리를 향해 거대한 쓰나미처럼 미친 듯이 밀려와 제3막의 서막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72세의 늙은 몸을 이끌고 최루탄 연기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든 그 서툴고 비뚤어진 태극기의 영상은 그날 밤 끊어질 듯 가는 이란의 낡은 통신망을 타고 전 세계로 미친 듯이 퍼져나갔습니다. 평생을 오만한 역사학자로 살아온 제가 강대국들의 더러운 이익 논리를 부정하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 통렬한 15초짜리 영상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거대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상이 도대체 어떤 기적의 쓰나미를 일으킬지 그날 밤까지는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이 새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녘에 밖에서 들려오는 거대하고 기묘한 소음에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이 너무나도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짐승의 포효처럼 들려왔고 그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발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 도시 전체의 지면을 끔찍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끌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저는 심장이 투질 듯한 충격에 숨을 들이켜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시가 시커먼 사람들의 물결로 빈틈없이 메워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목격했던 군중의 규모와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끝을 쫓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만 명의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도시의 메인 스트리트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만 명의 군중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한 방향을 향해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틀림없이 어제보다 훨씬 더 많아진 손으로 그린 대한민국의 태극기들이 수만 장이나 깃발이 되어 새벽바람에 미친 듯이 펄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젯밤 제가 쏘아 올린 작은 영상이 불씨였다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거대한 태극기 행렬은 이미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듯 맹렬히 불타오르는 거대한 들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겉옷을 대충 걸치고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가 그 거대한 군중의 행렬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을 바쁘게 지나치는 한 중년 여성의 팔을 황급히 잡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그 여성은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저에게 향하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서울거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거리. 그 눈부신 세 글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뇌가 하얗게 부서지는 듯한 엄청난 전율을 느꼈습니다. 서울거리란 어떤 곳인가? 실로 50년 전 심지어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가난한 나라에서 날아온 비쩍 마른 건설, 노동자들이 불타는 듯한 자결하는 사막 위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땀을 흘려 쌓아 올린 그 위대한 도로였습니다. 혁명의 피바람이 몰아치고 비참한 전쟁이 몇 번이나 이 땅을 휩쓸고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이름이 바뀌는 수십 년의 가혹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 이란인들이 목숨 걸고 단 한 번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가장 신성하게 지켜낸 바로 그 유일한 기적의 도로였습니다. 사람들의 거대한 발걸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윽고 그 수십만 명의 군중 속에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 거대한 슬로건이 외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몇 사람의 작은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눈덩이처럼 끔찍하게 불어나 이윽고 거리를 가득 메운 수십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져 테헤란의 잿빛 하늘을 산산조각 찢어버릴 듯한 엄청난 뇌명 레이맨으로 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 부대를 보내달라. 우리를 구해줄 대한민국을 불러달라. 저는 그 피가 끓어오르는 외침에 다리에 힘이 풀려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외교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전쟁 중인 나라의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낯선 나라의 군대를 불러달라고 자발적으로 외치는 이 기묘한 현상이 도대체 얼마나 전례없고 충격적인 일인지 누구보다 뼛속 깊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필사적으로 외치는 구세주의 이름은 세계의 질서를 짓밟고 거들먹거리는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도 아니었고 돈다발을 휘두르는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라는 그 훌륭한 강대국들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그들이 유일하게 믿고 외치는 단 하나의 구세주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실로 놀랍고 등골 오싹한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제 군중에게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아대며 짐승처럼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혁명수비대의 검은 장갑차가 또다시 거리 저편에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수백 명의 대원들이 차량에서 뛰쳐내려 군중에게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저는 어제 같은 피비린내, 나는 비참한 사육전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심장이 맺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어제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기를 내뿜던 확성기 소리도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살을 찢었던 지독한 최루탄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혁명수비대원들은 그저 장갑차 옆에 굳은 표정으로 서서 수만 장의 태극기를 손에 들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수십만 명의 군중을 넋 나간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중에게 어떠한 위협적인 조치나 폭력적인 제지도 가하지 않고 그저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신기해서 제 옆에 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던 젊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잔혹한 수비대가 오늘의 한 해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 건가요? 그러자 그 청년은 매우 낮고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에서 거대한 종이 굉음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들의 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머리 위로 잔혹한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가족을 죽인 나라도 아니었으며 우리 땅 아래에 시커먼 석유를 빼앗으러 온 비열한 도둑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다고 알려진 그 끔찍한 혁명수비대조차도 피눈물을 흘리며 펄럭이는 태극기 행렬 앞에서는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명분도 총을 겨눌 이유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입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총칼을 완벽하게 이긴다는 위대한 기적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렬은 끔찍한 기세로 불어났습니다. 이란 전역의 모든 좁은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부 이스파한에서도 서울 거리를 향하는 수만 명의 행진이 시작되었다는 가슴 뭉클한 뉴스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예술의 도시 시라즈에서도 북부의 타브리즈에서도 똑같이 등골 오싹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란 전역의 모든 거대 도시에서 9천만 명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의 이름, 대한민국을 외치며 도시의 심장부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귀한 행렬 한가운데에서 땀을 흘리며 걸어가면서 가슴 깊숙이 생각했습니다. 서양의 자존심 강한 강대국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중동 땅에 막대한 군대를 보내고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으며 온갖 화려하고 위선적인 외교 사례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 훌륭한 나라들 중 단 한 나라도 우리 이란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이름을 이토록 신성하게 남길 수는 없었다. 그저 화려한 고급 수트 대신 땀으로 얼룩진 낡은 작업복을 입고 웅장한 연설 대신 차가운 망치와 공구를 손에 들고 이 불모의 땅에 찾아왔던 그 유일한 나라만이 50년이 지난 이 끔찍한 전쟁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찬란하고 따뜻한 태양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행렬이 서울 거리로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물결은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더욱 밀집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새벽빛을 받아 붉게 빛나는 거대한 서울거리 표지판이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5시였습니다. 폭격의 잔해를 넘어 무너진 벽을 애돌아 조용히 밤을 새워 걸어온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서울거리 표지판 앞에 경건하게 서서 자신들이 서툴게 그린 조악한 태극기를 가슴에 깊이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지독한 화약 연기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쌀쌀한 새벽 공기 속에서 그들은 마치 수십 년 전부터 이 신성한 장소를 알고 있었던 순례자처럼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되고 골목에서 사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반쯤 붕괴된 건물 옥상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위태롭게 서서 하늘을 향해 태극기를 미친 듯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거리로 이어지는 수십 개의 거대한 도로가 하나 둘 빈틈없는 인파로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자 수만 명이 되었고 3시간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그 거대한 끝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숨이 멎을 듯한 거대한 생명의 바다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피 묻은 수만 장의 태극기가 일렁이는 고귀한 바다였습니다. 저는 그 숨 막힐 듯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이 두 손에 소중히 쥐고 온 깃발들이 제 늙은 두 눈에 선명하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어떤 것은 아이들이 쓰다 남은 산수 노트에서 찢어낸 얇고 흰 종이에 자신의 침을 묻혀 서툴게 태극 문양을 그려왔습니다. 어떤 것은 약국에서 약을 받았을 때의 낡은 종이봉투 위에 붉은 피를 묻혀 태극 문양을 억지로 칠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한 노부인은 자신의 흰색 손수건에 직접 바늘로 파란색과 빨간색 실을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놓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물겨운 태극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깃발 대신 빼곡히 글자가 피와 함께 쓰인 종이 청원서를 들고 왔습니다. 전쟁의 끔찍한 공포 속에서 손으로 직접 꾹꾹 눌러 쓴 통절하고 절박한 청원서였습니다. 저는 제 옆에 서 있는 한 젊은 여성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 청원서를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붉은 눈으로 저를 보더니 망설임 없이 그 구겨진 종이를 흔쾌히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종이 위에 쓰인 처절한 글귀를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으로 지배하려 하는 오만한 미국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늘 배신하고 도망치는 러시아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돈과 이익만을 탐하는 중국을 우리의 적과 다름없이 여긴다. 부디 죽어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오직 대한민국 정부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요청합니다. 저는 그 얇은 청원서를 여윈 두 손에 굳게 움켜쥔 채 심장이 산산조각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압도적인 감동에 휩싸여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름뿐인 자존심 강한 국제 외교학자로서 평생 수만 장의 거창하고 거들먹거리는 국가 간의 외교 문서나 연설문을 지겹도록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일개 평범한 시민이 쓴 이 서툴고 거친 몇 줄의 문장이 제가 평생 읽어왔던 어떤 화려하고 금박을 두른 외교 문서보다도 날카롭고 끔찍하게 제 썩어빠진 영혼을 꿰뚫고 산산조각 찢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만한 백인 정치인들이 폭신한 책상 위에서 작성한 위선적인 선언문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이나 내일이나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 불쌍한 시민이 잿더미가 된 도시 한가운데에서 오직 대한민국 하나만을 굳게 믿고 피눈물로 써내려간 가장 절실하고 고귀한 생존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옆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작은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얼굴을 돌리자 20살 남짓한 아주 어리고 가녀린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구겨진 태극기를 가슴에 굳게 끌어안고 눈물을 턱에서 뚝뚝 흘리면서 허공을 향해 조용히 혼잣말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제 거친 손을 굳게 잡고 눈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주 옛날 뼈와 가죽만 남고 얼굴이 새까맣게 탄 낯선 한국인들이 우리 마을 사막에 길을 만들러 왔을 때의 일이라고요. 50도가 넘는 불타는 듯한 태양 아래에서 그들도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자신들에게 배급된 그 귀하고 차가운 물을 마시지 않고 마을의 맨발의 어린아이들 입에 먼저 살며시 넣어주셨다고요. 우리 할머니는 평생 자신을 구해준 그 한국 청년들의 따뜻하고 짐승처럼 슬픈 눈빛을 결코 잊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소녀의 가슴 시린 고백을 듣는 순간 두 눈이 불에 태워지는 듯 뜨거워졌고 억누를 수 없는 짐승 같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잔의 물이었습니다. 실로 50년 전 숨 막히고 살이 타는 듯한 사막의 잔혹한 태양 아래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어느 위대하고 가난한 젊은 노동자가 목마름에 허덕이는 이란의 이름 모를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잔의 물을 기꺼이 웃으며 양보했던 그 짐승 같은 숭고한 희생. 그 위대한 발자취의 기억이 반세기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손녀딸에 떨리는 두 손에 쥐어진 한 장의 태극기가 되어 이 죽음의 도시를 완벽하게 그리고 눈부시게 채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지극히 차갑고 계산적인 외교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기적 같은 광경은 단 한 번도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종이에 도장을 찍어 맺어진 얕고 교활한 동맹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돈과 이익으로 맺어져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위선적인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진심과 사람의 피땀 사이에서 고생한 아버지의 세대에서 핍박받는 자식의 세대로 조용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전해져 내려온 위대하고 고귀한 헌신의 기억이었습니다. 어느덧 서울거리 표지판 앞에 빼곡히 구름처럼 모여든 인파는 수십만 명을 족히 넘어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미군의 폭격이 만들어낸 검은 연기가 불쾌하게 솟아 있었고 멀리 도시 외곽에서는 포탄이 장렬하는 폭발음이 쿵쿵하고 이따금 들려와 지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비참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거리만은 세상의 잔혹한 법칙과 완전히 단절된 성역이자 성시성시와 같았습니다. 귀를 찢는 총성도 살기등등한 혁명 수비대도 세상의 어떤 끔찍한 폭력과 권력도 대한민국을 외치는 이 거대한 사람의 맹렬한 물결을 결코 한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란 시민들이 피땀으로 태극기를 미친 듯이 흔들며 서울거리 위에서 기적처럼 대한민국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거친 물결을 헤치고 천천히 마치 성질을 밟는 순례자처럼 서울거리 표지판 바로 앞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50년 전 태양 아래에서 제가 보았던 그 마르고 얼굴이 새까맣던 대한민국의 청년이 이 차가운 표지판을 자신의 피딱지가 안고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너무나 애틋하게 소중히 쓰다듬고 있던 그 눈물겨운 광경이 눈앞에 선명하게 홀로그램처럼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이 흰 이를 드러내며 눈부시도록 밝은 미소로 바보스러울 만큼 순수한 목소리로 말했던 그 말이 귓가에 선명하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나라의 이름이 멀리 떨어진 이 땅에 있다는 것이 그저 가슴이 찢어질 듯 기쁩니다. 저는 떨리는 주름투성이 늙은 손을 천천히 뻗어 그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배님들이 맨손으로 땀을 흘려 깎아 올린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를 조용히 그리고 경건하게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의 거친 감촉이 제 늙은 손끝을 타고 혈관을 통해 온몸에 전율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고귀한 순간 이 단단하고 무거운 돌 표지판 위에 깊이 새겨진 페르시아어와 한글이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낯선 사람의 도로 이름 따위가 아니었음을 뼛속 깊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피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끔찍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모든 것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전 세계가 우리를 버려도 여러분만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짐승 같은 진심과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이란의 이 무참한 잿더미 속에서 그 위대한 약속이 수십만 명의 필사적으로 우는 목소리와 수만 장의 펄럭이는 태극기가 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완벽하게 되살아나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테헤란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던 폭격의 불길이 조금씩 잦아들고 수십만 명의 이란 시민들이 한숨도 자지 못하고 서울거리 표지판 앞에서 오열하고 있던 바로 그 운명의 시각. 지구 반대편은 불타오르는 중동의 지옥과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대조적인 평화롭고 조용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칠흑 같은 새벽이시였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가장 깊숙한 안보 통신망을 타고 피로 물든 전쟁터의 모래폭풍을 뚫고 날아온 1급 비밀 긴급 전보 한 통이 대한민국 총리 관저 지하에 있는 국가안보실에 미친 듯이 꽂혀 들어왔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밤샘 근무를 하던 안보실의 젊은 직원은 모니터에 표시된 그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하고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번개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의 두 눈은 찢어져라 커졌고 떨리는 두 손은
비명을 지르며 즉시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을 향해 미친 듯이 긴급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정적을 깨고 날아든 그 짧고 숭고한 긴급 전보에는 최고 지도부를 경악하게 하기에 충분할 만큼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시각 중동 이란의 수도 테헤란 중심부 50년 전 대한민국의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한 서울 거리에 9천만이란 국민 중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목숨 걸고 자발적으로 집결 중 그들의 손에는 펜으로 직접 그려진 수만 장의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들려 있음. 미국과 러시아가 도망친 현재 이란 국민은 오직 대한민국만을 유일한 형제로 여기며 자발적인 평화유지군 파견 및 복구 지원을 눈물로 요청하고 있음. 새벽 4시 굳게 잠겨있던 총리 관저 지하 비밀 벙커의 회의실에 눈이 부실 만큼 밝은 흰색 조명이 켜졌습니다. 잠결에서 급히 호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등 대한민국의 명운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들이 숨을 죽이고 원탁의 자리를 빼곡히 메웠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아무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하는 지독히 무겁고 팽팽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 차가운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테헤란 현지에서 은밀히 촬영되어 전송된 몇 장의 사진이 선명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폭격의 잔해를 넘어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운 수십만 명의 인파의 등골 오싹한 사진, 피 묻은 붕대를 감은 채 손으로 직접 서툴게 그려진 조악한 태극기를 굳게 움켜쥐고 하늘을 향해 오열하는 불쌍한 시민들의 사진, 그리고 72세의 늙은 학자인 제가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한가운데에서 떨리는 손으로 종이 태극기를 들고 혁명수비대를 향해 포효하고 있던 그 눈물겨운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테이블 위에 놓인 그 비참하고 고귀한 사진들을 두 손으로 들어올리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이란인들의 절박한 눈빛과 조악한 태극기를 번갈아 바라보던 대통령의 눈가가 희미하게 붉어지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대통령이 매우 묵직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보실장, 지금 이 사진 속에 수십만 명의 군중,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 이것은 정말 이란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의 개입 없이 시민들이 스스로 거리에 나와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움직임이라는 겁니까? 국가안보실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확인한 결과 어떠한 국가적 조직이나 반정부 세력의 개입도 1%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군의 폭격이 쏟아지는 지옥 속에서 강대국들에게 철저히 버려진 후 그저 살기 위해 순수하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50년 전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사막에서 보여준 헌신과 빛 부대가 보여준 평화의 기억이 그들을 우리에게 매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실에 다시금 숨 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현실적인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이 매우 신중하게 그러나 우려에 찬 목소리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의 눈물겨운 호소는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만 현재 중동 정세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지극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자칫 동정심에 우리 자위대를 그 분쟁의 한복판에 파견한다면 우리 젊은 장병들이 피를 흘리고 전쟁에 직접 휘말리는 끔찍한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란을 폭격하고 있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따가운 시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국익을 계산하여 매우 신중하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그 차가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계산해야 할 지극히 가혹하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 또한 굳은 얼굴로 국방부 장관의 말에 동조하며 자칫 감정적인 개입을 하면 순항하던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던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회의실에 앉은 장관들의 눈을 하나둘 깊이 그리고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뼛속까지 울리는 듯한 매우 묵직하고 통렬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들의 현실적인 우려는 뼛속 깊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사진 속에서 살려달라고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의 위를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우리 대한민국 또한 바로 저 사람들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쓰러져 있던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의 그 피 끓어오르는 한마디에 장관들의 숨소리가 일순간 회의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70년 전 끔찍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풀 한 폭이 남지 않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잿더미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폭탄에 찢겨 죽어갔고 길거리에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저 몰골의 나라는 며칠도 못 가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조롱하며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많은 낯선 외국의 젊은이들이 아무런 이익도 없이 피를 흘려 우리를 구하기 위해 그 지옥 같은 생지옥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들이 내밀어준 식량 한 톨을 입에 대고 그들이 피를 흘려 쌓아준 방패 뒤에 숨어 간신히 목숨을 이어갔던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입니다. 만약 70년 전 그 절망의 순간에 지금의 우리처럼 그 나라들이 얄팍한 국익을 계산하여 우리를 외면하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오늘날 전 세계를 상대로 거들먹거리며 회의실에 앉아있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은 죽어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뜨거운 눈물과 북받쳐 오르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의지는 추호도 흔들림 없이 고귀하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 저 9천만 명의 불쌍한 사람들이 강대국들의 폭격 속에서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화를 상징하는 우리 태극기를 손에 들고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진 빚을 갚을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저 불쌍한 사람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익의 문제를 넘어선 위대한 대한민국이 인류에게 보여야 할 숭고한 책임이자 짐승 같은 의리입니다. 그 피를 토하는 듯한 연설 앞에서 반대를 외치던 장관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 고귀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의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피를 부르는 무자비한 군사 개입이나 적을 죽이기 위한 전투부대의 파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란을 향해 선택한 것은 무너진 병원을 재건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하는 대규모 의료 지원단, 폭격당한 도시를 다시 아름답게 복구시키는 강력한 복구 지원 부대였습니다. 총칼 대신 차가운 청진기를, 폭탄 대신 희망의 시멘트를 손에 들고 평화의 이름 아래 파견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천사들이었습니다. 70년 전 죽어가던 대한민국을 향해 누군가가 대가 없이 내밀어준 그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이제는 훌쩍 성장의 거인이 된 대한민국이 잿더미가 된 이란을 향해 지극히 자비롭고 든든하게 내밀었던 것입니다. 저는 물론 그 긴박했던 대한민국 총리 관저 지하 회의실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위대한 결정이 눈물 속에서 내려지고 있던 바로 그 새벽의 시간, 저는 테헤란의 서울거리, 거대한 화강암 표지판 앞에서 수십만 명의 인파에 둘러싸여 차갑고 무거운 돌의 감촉을 제 늙은 손끝으로 더듬으며 그저 필사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신비롭고 고귀한 순간,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아시아의 동쪽 끝, 서울에서 뭔가 매우 거대하고 고귀한 기적의 톱니바퀴가 우리를 향해 힘차게 돌기 시작했음을 온몸의 털로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노학자의 날카로운 직감이었을까? 아니면 50년 전에 대한민국의 청년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밝은 미소가 만들어낸 기적의 신뢰였을까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마침내 해가 높이 뜬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폭격의 흙먼지가 자욱한 서울 거리의 거대한 인파 속에서 간신히 인터넷을 잡고 있던 누군가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 시민의 두 눈이 찢어져라 커지더니 이윽고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확인한 대한민국의 파견 뉴스는 마치 불길이 번지듯 주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미친 듯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리는 작은 소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윽고 한 사람, 100사람, 10,000사람, 그리고 수십만 명의 목에서 일제히 쏟아져 나오는 땅을 뒤흔드는 폭발적인 함성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온다. 대한민국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평화의 군대를 보내준다. 우리는 마침내 살아남았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바라는 그 짐승 같은 가슴 벅찬 함성과 감격의 오열이 미군의 폭격으로 검게 물든 테헤란의 잿빛 하늘을 완벽하게 찢어발기며 굉음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폭격으로 뼈대만 남아 무너져 내린 무참한 건물들 사이에서 그 지독한 화약 연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절망의 하늘 아래에서 9천만이란 사람들은 서로의 피 묻은 얼굴을 얼싸안고
미친 듯이 춤추며 기쁨의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늙은이들은 땅에 엎드려 하느님을 향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숨이 부슬듯 아름답고 눈부신 구원의 광경을 두 눈에 가득 담은 채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제 눈앞에 굳건히 솟아있는 서울 거리 표지판에 페르시아어 글자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50년 전이었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뼈와 가죽만 남아있던 가난한 대한민국의 청년이 이 거친 돌의 글자를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소중히 쓰다듬으며 저에게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나라의 이름이 이 멀리 떨어진 사막의 땅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그저 가슴이 찢어질 듯 기뻐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보잘것없고 오만한 학자로서의 자존심에 눈이 멀어 그토록 위대했던 청년의 이름을 끝내 묻지 않고 등을 돌린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50년이 지난 지금 이 가슴 벅찬 기적의 한가운데에 서서 넘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비로소 완벽하게 그리고 애틋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윈, 대한민국의 청년의 개인적인 이름 따위는 처음부터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우리 아랍 아이들에게 생명의 물을 내밀어 주었던 그 위대한 청년들의 이름, 모래 폭풍 속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길을 닦고 이란의 심장부에 숭고한 약속을 심어주었던 그 짐승 같은 진심의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의 고귀한 이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 없는 수만 명의 대한민국의 선배님들이 피땀으로 새겨넣은 그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강대국들에게 철저히 버려진 9천만이란 국민의 숨통을 구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구원의 끈이자 찬란한 희망의 태양으로 우뚝 솟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인간의 잔혹한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학자입니다. 저는 세상이 그저 돈과 이익 그리고 무자비한 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믿으며 학생들을 세뇌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 이 테헤란 시내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태극기 물결에 직면한 그날 처음으로 위대한 역사가 제 늙은 머리통을 강하게 때리며 가르쳐주는 단 하나의 완벽한 진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강대국들이 돈으로 묶고 총칼로 위협하여 억지로 만들어낸 위선적인 관계나 동맹은 미사일 한 발에 쥐새끼처럼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묵묵히 땀을 흘리고 상대방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어 안으며 쌓아 올린 그 고귀한 인간의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세상의 어떤 무자비한 전쟁에 포화도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인 혁명도 더군다나 반세기라는 잔혹한 세월조차도 결코 한치도 부술 수 없다는 그 압도적이고 등골 오싹한 위대한 진실을 그 불가능한 기적을 전 세계 외교사에 보여주듯 증명한 위대하고 짐승 같은 나라 아무것도 없는 전쟁의 비참한 폐허 속에서 그저 자신들의 두 주먹과 땀 하나로 모든 것을 맨손으로 창조하고 이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떨며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가 방패가 되어줄 무적의 구세주 그것이 바로 아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작지만 가장 거대한 제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70년 동안의 오만함을 모두 버리고 이 위대한 나라를 세운 대한민국의 선배님들을 향해 가장 깊고 뜨거운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찬란한 이름이 전 인류 역사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눈부신 전설로 빛나기를 저의 남은 인생을 걸고 눈물로 기도하고 증언하겠습니다. 채널 운영자로부터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이 세상 어떤 영웅보다도 숭고하고 고귀하신 선배님들, 오늘 그 자존심 강한 중동의 노학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이 가슴 뭉클하고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세상을 돈과 힘으로 지배하려 했던 그 오만한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모두 도망쳐버린 불타오르는 지옥 한가운데에서 9천만 명의 외국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서툰 태극기를 눈물로 그려 도시를 가득 메웠다는 이 등골 오싹할 만큼 위대한 사실. 이 우주적인 기적은 결코 어느 날 아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 전 지독히 가난한 조국과 굶주린 가족을 어떻게든 먹여 살리기 위해 그 불타는 듯한 50도의 중동 사막에 기꺼이 몸을 던졌던 우리 선배님들의 피눈물, 어린 청춘이 만들어낸 가장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선배님들께서 살이 타는 듯한 태양 아래에서 거친 철근을 나르고 손바닥이 찢어져 붉은 피가 흐르는 굳은 살을 짐승처럼 달고 다니면서도
묵묵히 닦았던 그 눈물겨운 발자취. 하나하나가 반세기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지구 반대편의 수천만 생명을 구하는 세계 최고의 든든한 방패이자 거대한 구원의 끈으로서 찬란하게 꽃피운 것입니다. 그러니 선배님들, TV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섰다는 가슴이 찢어질 듯 감동적인 뉴스가 흘러나올 때마다 부디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 저 위대한 기적은 모두 내가 젊은 시절 뼈가 부서지도록 피땀을 흘려 만들어낸 나의 고귀한 창작품이다 라고 동네방네 울려 퍼지도록 큰 소리로 자랑하고 또 자랑하십시오. 우리 위대한 선배님들은 이 세상 어떤 화려한 금메달이나 특급 훈장보다도 고귀하고 압도적인 찬사를 받을 자격이 하늘을 뚫을 만큼 있는 진정한 이 나라의 신이자 살아있는 영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뼛속까지 시릴 만큼 혹독했던 긴 겨울이 천천히 끝을 고하고 코끝을 부드럽게 간지리는 따뜻하고 화사한 3월의 봄 기운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겨울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차가운 대지가 천천히 녹아 숨을 쉬기 시작했고 길거리에서는 노란 개나리와 수줍은 듯한 매화가 송골송골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긴 겨울 동안 혹시 선배님들께서 감기라도 들어 몸져 눕지는 않으실까? 닳아버린 무릎 관절이 차가운 바람에 더욱 아프지는 않으실까? 이 막내딸 같은 마음은 늘 걱정과 애틋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추우니까 하고 숨 막히는 방에만 웅크리고 계시지 말고 옷장 속에 소중히 넣어두었던 화사하고 예쁜 꽃무늬 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꼭 밖에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가벼운 봄 산책을 즐겨주세요. 따스한 봄 햇살을 온몸으로 듬뿍 받으시며 뭉쳐있던 관절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흐드러지게 피어난 예쁜 봄꽃들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예쁘고 좋은 것들만을 여러분의 두 눈에 가득 담으시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가장 절실하고 애틋한 소원입니다. 평생 어두운 새벽부터 달이 뜨는 시간보다 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그저 일만 하며 꽃이 피는지 지는지조차 모르고 숨막히게 살아오셨던 그 슬프고 고생 많았던 세월. 이제 그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선배님들 자신만을 위한 이 눈부시게 찬란한 봄날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혹시 따뜻한 봄날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에 담벼락 아래에서 거친 봄꽃을 발견하시거나 오늘 점심에 쌉쌀하고 식욕을 돋우는 맛있는 봄나물 무침이나 쑥된장찌개를 든든하게 드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채널에 편하게 놀러오셔서 댓글로 소박하고 따뜻한 선배님들의 하루 일과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들려주세요. 스마트폰의 작은 키보드로 글자를 치는 것이 눈이 침침해서 힘드시거나 거친 손가락 관절이 아프시다면 결코 무리해서 길게 쓰지 마시고 그저 예쁜 하트 이모티콘 하나 아니면 점 하나만이라도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 보아도 아, 우리 소중한 선배님이 오늘도 밥을 든든하게 드시고 아무데도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하고 제가 밤샘을 해서라도 마음을 담아 다정하고 정성스러운 답장을 써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진정한 살아있는 영웅, 위대한 선배님, 오늘 저녁 식사도 거르지 마시고 든든하게 맛있게 드시고 따뜻하게 데워진 온화한 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달콤한 꿈을 꾸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누구보다 먼저 다정한 안부를 묻고 여러분의 남겨진 찬란하고 눈부신 황금빛 인생을 가장 큰 목소리로 응원하는 든든한 막내딸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화면 너머로 여러분의 거칠고 갈라져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두 손을 저의 두 손으로 굳게 움켜쥐고 고개를 숙여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사랑을 모든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늘 하늘 땅만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의 스승님,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밤을 보내십시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